문제도 있거든요. 그 99회 차로 풀 거예요. 잘 보시, 여기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재고자산에서는. 네.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감모와 기말재고자산의 결합.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감모라는 건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의 수량 부족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감모.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장부 재고자산보다 실제 재고자산이 적을 때 그걸 우리가 감모라고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이. 뭐 사례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장부상의 재고는 250이래요. 근데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이 있답니다. 그럼 나머지 50원은 우리가 감모라고 하죠, 감모. 왜냐면 장부상에는 기말재고자산이 250원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50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 50원이 감모입니다. 근데 세무이금은 이제 어떻게 주냐면 좀 이렇게 줘요. 자, 일단 이 감모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감모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감모 5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감모 5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요.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장부상 수량은 20개였어요. 맞죠? 장부상 수량은 기말재고가 2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수량을 세보니까 15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그럼 5개가 없어진 거죠. 맞죠? 그 5개가 감모가 아니에요. 감소된 수량이지. 근데 우리가 감모라는 건 수량이 부족해진 금액 구하는 거거든요. 수량 부족 금액이요, 금액. 근데 우리가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그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는 우리가 하나당 얼마에 샀었던 거냐면 하나당 10원 주고 샀었던 거예요. 하나당 10원. 예를 들면은요.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가 없어졌죠? 하나당 10원에 취득한 5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럼 50원어치가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장부 수량에다가 실제 수량을 뺀 게 요게 감모된 수량에다가 하나당 우리가 샀던 가격.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게 감모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 50원의 감모를 이제 정상 감모는 몇 %고 비정상 감모는 몇 %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전부 다 어떤 감모라고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감모를 봤더니 정상 감모가 20원이고 비정상 감모가 30원이래요. 우리 정상 감모 어떻게 처리해요? 자, 매출 원가에 가산하죠. 그죠? 우리가 수박을 들고 갔는데 내가 수박을 10통을 가지고 갔는데 7통 팔았어. 그럼 3통이 남아야 되는데 2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한 통은 시식용으로 자른 거. 그럼 그 한 통의 수박은 내가 7통 팔기 위해서 희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감모는 아마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비정상 감모는요. 그냥 수박 떨고 온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손실로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 감모하고 비정상 감모는 12월 31일 날 발생하는 거예요. 감모라는 게. 그럼 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우리가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자동결산으로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보시면 저번에도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그 기말 상품 T 계정인데 상품 자 기초 재고가 300원이었고 단기의 상품 매입액이 700원이었고
기말재고가 200원이었죠, 여러분들? 이 200원이 뭐와 같냐면 요 실지재고랑 같아요. 실지재고수사법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매출원가화 시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창고를 들어가서 200원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팔렸겠지?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실지재고수사법이죠. 그러면 간모 50원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얘가 먼저요, 항상. 실지재고수사법 대개정이잖아요, 여러분들. 창고를 요거 몰라요. 실지재고수사법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간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부재고가 얼마다라고 준 거고요. 실제로는 창고를 들어가서 200원밖에 없네? 나머지 그럼 없어진 건 다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매출 원가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모라는 것도 수량이 없어진 거니까 얘도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매출 원가로 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고 들어가서 그냥 다 나간 건 다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매출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간모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매출원가에 간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는데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정상간모가 출제가 되면 절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계 처리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재고자산 담보손실이란 영업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수동결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변으로 해당 재고자산을 까죠. 직접 깝니다, 여기는. 재고자산을 까요. 제품 같은 거. 깝니다. 30원. 그리고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수 이렇게 적죠. 근데 여기서 뭐 걸어요, 여러분들? 적요 8.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했었죠. 보여드렸지만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빼내면 무조건 컴퓨터가 뭘 잡든 다 매출원가로 인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말고 다른 걸로 인지를 바꿔라. 해서 여기에 타계정 대체 이렇게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 1급. 그렇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 보세요. 요거 세 번째. 뭐냐면, 자, 이건 논리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간모하고 기말재고자산 문제가 같이 나와요. 알죠? 같이 나오면, 일단, 얘부터 보시는 거예요, 얘부터. 얘부터. 일단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얘가 1번이에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1번. 이해용이에요. 실제로 이 순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용. 자, 우리가 자동결산 메뉴에서요, 실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렇죠? 실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입력을 해요.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다 매출 원가로 보냅니다. 아까 따지면 200원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매출 원가로 보내요. 이해되세요? 매출 원가로 보내는데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회계 처리가 없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비정상간모는 매출 원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출 원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아니다라고 타겟에서 이 분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실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을 해요.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 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전부 다. 맞죠? 그럼 정상간모 나오면 회계처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고. 근데 비정상간모는 매출 원가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자로 분계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계를요. 그럼 끝이 되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응? 우리 저번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그 실지재고
입력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매출원가로 다 잡았잖아요. 맞죠? 이 분계를 입력해도 매출원가 잡았어요. 분명히 그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짧게 오시면 뭐 다시 해야지 뭐. 어딨냐? 55. 아, 4월이잖아.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액 있잖아요. 요게 상품 계정 차변이죠. 맞죠? 1,450만 원. 아, 1,450만 원이요. 그리고 실제 요 기말 상품이 450만 원이 실지 재고라고 가정해 볼게요. 실지 재고. 아시죠? 요거 실지 재고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럼 여기다 제가 450만 입력해요.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제가 전표 추가해 컴퓨터 알아서 다 매출원가를 보내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알아서 여기 매출원가, 이렇게 1,000만 원 잡아요. 알아서. 보이세요? 일단? 요거 빨리 받아들이시고, 다시 삭제하고. 자, 그럼 일단 여기다 450만 또 넣을게요. 넣고, 근데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가 전표 추가하면 컴퓨터가 다 매출원가를 보내버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정상 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비정상 간모는 매출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12월 31일자로요. 예를 들면 상품이잖아, 지금 상품. 대변의 상품.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 원 까였대, 200만 원. 200만 원이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대요. 그럼 대변의 상품 이렇게 없애시겠죠. 그 다음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거 적어야 돼요. 매출원가 아니니까. 야, 상품 없어진 거 이거 매출원가 아니잖아. 맞죠? 뭐 이렇게 걸면 우리가 상품이 이제 800만 원이 돼야죠. 매출원가가. 왜냐하면 지금 12월 31일 날 우리가 1,000만 원이 우리가 매출원가 1,000만 원이었잖아, 아까. 근데 이렇게 상품을 200만 원 까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적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0만 원 중에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잡았으니까 800만 원만 매출원가로 잡아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보세요, 여기 아까 950이었죠. 근데 여기서 200 대변을 깠잖아요. 깠는데 매출원가로 1,000만 원 잡아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무조건 빼내더라도 차변에 뭘 잡아도 무조건 매출원가 잡아요. 컴퓨터가.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타겟예정 대책. 야, 이거 매출원가 아니잖아. 왜 자꾸 매출원가 인식해? 여기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있는데. 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전표 추가 누르면 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타겟예정 대체해가지고 매출원가를 800만 원으로 인지를 해요. 아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시 설명. 그래서 난이도가 있으면 여기 이거. 자, 기말재고 감모하고 기말재고자산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입력을 해요. 아까 했던 450만 원 입력을 해요. 그 입력을 하고 우리가 전부 추가 누르면 안 돼요. 그 입력을 하면 알아서 전부 다 우리가 매출 원가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회계 처리가 없죠. 잘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까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적죠.
그렇지만 컴퓨터가 여기 타계정 대체를 안 걸면 컴퓨터가 또 매출원가를 잡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정상가물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야, 매출원가 아니다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얘와 관련된 문제가 99회에 있어, 99회.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690페이지에 690페이지. 자, 690페이지예요. 자, 690페이지에 5번이거든요. 5번. 문제 5번 말고 그 중간에 있는 5번이에요. 결산이에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한번 입력해 보시게 실제로. 690페이지의 중간에 5번이 5번. 아, 992번입니다. 회사 992. 이거. 회사 992번. 아이고, 죄송해요. 맞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원래는 결산이 3점이에요. 여러분, 결산이 3점인데 얘가 4점이라는 건 좀 난이도 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결산을 현재 재고자산을 실제로 조사했다라는 거. 자,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산에 반영하세요.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요거 저가법사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곧 설명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기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사한 재고하고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죠. 그 말은 감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디 있어? 아이고.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고. 실제 재고자산. 그럼 실제 재고자산은 내가 실제로 센 재고가 700개죠. 700개 하나당 1,0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실제 재고 금액, 기말의 원재료의 금액은 700개에다가 하나당 1,000원에 취득한 게 기말에 남아있죠. 그럼 기말 원재료는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금액이. 이해되세요? 네, 닫을게요.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 있잖아요. 여기서. 기말 원재료는 그냥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70만 원 잡아주면 돼요. 여태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70만 원 줬던 거예요. 기말 원재료 70만 원. 근데 지금은 실제 재고에다가 하나당 취득한 금액이 실제 재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고요. 기말 원재료에다가. 자, 그 다음에 제품도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하나당 2,500원 주고 샀는데 걔가 550개가 실제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럼 얘 곱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얼마 나오나요? 550. 네, 1,375만원? 네, 137만 5천원. 그래서 기말에, 뭐였지? 제품 1375, 이렇게. 되실까요? 이게 550개 곱하기 2,500원. 자, 근데 중요한 건 상품이 중요해, 상품이. 자, 상품을 보니까, 자, 상품은 일단 880개 곱하기 1,500원이 얘가 실제 기말 상품 금액이죠. 맞죠? 그러면 1,500원 곱하기 880개 하면 132만 원이네요. 132만 원이 실제 상품 금액이 돼요. 맞죠? 그러면 일단 기말 상품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132만 원을 넣어요. 내세요? 넣어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안 돼요. 이러고 우리가 전표 추가 누르면 요 기말 상품 금액 중에서 나머지는 다 매출 원가로 잡을 거예요. 맞죠? 매출 원가로 잡을 건데, 자, 중요한 게 지금 감모가 70개가 일어났죠. 950개가 장부상 재고인데 880개밖에 없어요. 그럼 70개가 감모된 수량이고요. 하나당 1,500원에 취득한 게 70개가 없어졌죠. 그럼 이거 곱하면 10만 5천 원의 상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정상감모다. 정상감 어차피 알아서 매출원가 갈 거기 때문에 실제 금액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회계 처리 안 해도 돼요. 얘가 정상 감모라면. 근데 비정상 감모라고 했으니까 얘는 12월 31일자 일반 점표 입력 들어와서 너 매출원가 아니야. 그 회계 처리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변에 상품 까요. 적용 8 걸고 10만 5천 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네, 이 분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동부터 먼저 하시고 자동 나중에 하라고 돼 있던 거 그게 뭐냐면 수동 결산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은 무조건 나중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동 결산 입력하고 전표 추가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죠? 그럼 지금 우리 어차피 전표 추가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수동 결산 끊었죠. 그럼 그때에서 이제 자동 결산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출제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실제로는 잘 하는 편 아니고 주로 아까 했던 기말재고 자산에 가산할 거하고 주로 결합하는 문제 위주로 내지 그렇게 잘 안 내요, 여러분들. 원래는. 네. 자, 이제 하나 하고 여러분 쉴게요. 일단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여기 평가계 저가법. 자, 여기. 자,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니까 시가로 평가하는 거 보시면 자, 일단 기말의 재고 자산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취득한 단가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합니다. 일단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만약에 내가 상품을 하나당 100원 주고 샀어요. 상품을 하나당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얘가 시가가 120원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얘가 평가 이익이죠. 100원짜리가 120원이 됐으니까 평가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미니멈이죠, 미니멈. 그죠? 미니멈이죠. 그럼 미니멈이면 둘 중에 뭐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100원, 120원. 100원이죠, 100원. 둘 중 작은 거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말 재고 자산은 평가 이익을 인지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뭔지 몰라도. 왜 이러지? 자, 근데 얘가 만약에 100원짜리가 80원이 됐대요. 100원짜리가 80원. 자, 100원짜리가 80원이 됐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걸로 인지하니까 얼마로 평가하는 건 80원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평가 손실을 인식하겠다라는 거,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는 일단 평가 손실만 잡아요. 평가 이익은 안 잡고요. 그래서 얘를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저가법이라 저가법. 둘 중에 낮은 가격이니까 저가죠, 저가. 자, 그러면 왜 기말 재고 자산을 이렇게 하냐? 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는 건 워낙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어차피 평가가 오르면 매출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매출을 잡을 거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인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평가 손실은 얘는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누가 평가 손실이라는데 여러분 재고 자산을 팔아요. 그래서 얘는 평가 손실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논리, 그런 논리.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가 하락한 것만 잡아요. 재고 자산은. 다른 애들은 시가가 하락하는 거든 상승하는 거든 둘 다 잡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왜 이러지 이거? 그럼 우리가 시가가 하락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재무회계 그 분류별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저가법을 쓰는 사이로 옳지 않은 것은 옛날에 좀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저가법을 쓰는 상황은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이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자, 판매가 늦어져요. 그럼 판매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가가 떨어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장기 체화라고 줄 때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체가 됐다, 그 뜻.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품질이 떨어져요. 품질이 떨어져도 시가는 떨어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진부화. 아, 진부하다, 진짜. 이게 유행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진부. 그렇죠? 유행이 경과해도 시가는 떨어져요. 특히 아이폰 새 기종 나오면 14 나오면 13 떨어지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시가 떨어지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시험에는 또 뭐를 내냐면 여기 원가예요, 원가. 기업 입장에서는 시가 하락하는 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판매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사오는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시가가 떨어졌다는 느낌 받죠? 맞죠? 그래서 원가가 상승했을 때예요. 원가는. 왜냐면 원가, 내가 사오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시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가가 상승할 때 저가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무 2급서부터는 얘 이제 평가의 회계 처리를 내요. 말문제로. 이때까지 실기로 낸 적은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냐? 자, 보수주의는 이미 했었죠, 여러분.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 이미 했었을 거예요, 이거. 자, 보시죠, 여기. 쌀에. 시험에 이제 얘가 나와요. 말문제로. 자, 2022년 기말 현재 10만 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얘는 일단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재고자산의 시가 떨어졌으면 잡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값을 썼습니다. 자, 근데 얘는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자, 왜 매출 원가인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재고자산이 왜 시가가 떨어지냐면, 왜 시가 떨어질 수도 있냐면,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가 안 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안 가지고 있는 시가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사과를 팔아요, 사과. 사과가 지금 재고자산이죠. 그죠? 근데 내가 사과가 시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도 없냐면 사과도 없지만 그럼 손님도 없어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고자산은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시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원가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에서 매출 원가로 보는 겁니다. 아까도 정상환문화 논리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대변에 뭐 잡냐? 자, 보실게요. 그럼 왠지 제품 10만 원에서 8만 원 되니까 왠지 제품을 까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제품이 10만 원에 취득했는데 얘가 지금 8만 원 됐으니까 대변에 제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만 원에 취득했던 제품이 2만 원의 시가가 떨어져서 8만 원 됐음이라는 정보 다 제공하라는 겁니다. 회계에서. 그 말은 직접 까지 말고 간접 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재고자산은 10만 원에 취득한 놈인데, 그렇죠? 여기 몇 남아? 취득원가 2만 원만큼은 시가가 하락해서
8만 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그렇죠? 그럼 2만 원은 재고자산을 빼는 다른 이름 써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뭘 쓰냐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써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그만큼 누적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계정 과목이에요. 마치 이거죠. 얘 건물 10만 원, 요 감가상각 누객 2만 원, 그래서 8만 원. 이거랑 비슷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재고자산이 이만큼의 시가가 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간접적인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고자산은 차변이니까 차감하면 대변 태생해야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는 실기로 낸 적 없고요. 그렇죠? 말문제는 말문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냈던 적이 있냐면 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재고자산은 직접 차감한다. 이렇게 내거나. 알죠? 자, 밑줄 치고 쉬자, 여러분들. 자, 67페이지. 아이고. 자, 67페이지에 7번.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있죠. 자, 첫 두 줄 밑줄 좀 치실게요. 재고자산의 진부화부터요. 자, 밑줄. 자, 재고자산의 진부화, 그 다음에 품질저하, 가로 안에 장기채화 등으로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 시가를 비교하여 핵심 여기죠. 낮은 가액. 둘 중에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어딨냐면 그 표에서 두 번째 칸에 하락 보이세요? 하락? 요 하락이 뭐냐면 시가가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방금 했던 사례. 예. 자, 거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보이시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가로 안에 매출 원가의 가산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있죠? 계정 과목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에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이렇게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이제는 우리 그 사채를 할 건데 사채가 꽤 어려워져요.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요. 좀 많이 어려워진다. 많이 어려워져요. 그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에서 많이 내진 않지만, 자, 그래서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4시 7분에 할게요. 4시 7분. 4시 7분에 사교 시작하죠. 10분 쉬실게요.